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오늘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전 설계 없이는, 그리고 미국의 학자금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대학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 미국의 중요한 연설가 우리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미국 사람들 중에 98%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 성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어를 잘하면 사업을 성공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다운타운에 왜 홈리스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로 꿈도 꾸는데 말이죠.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진학 시스템 그리고 재정보조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인 기대와 달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이 알찬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이 여름방학 기간을 더욱더 알차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대학 학자금에서 재정 보조는 자녀의 신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닐지라도 미국 대학 중에는 한 178개 정도 이상 되는 대학들이 가정 형편에 맞는 재정 보조를 통해서 면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형평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그리고 정확한 그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그 분담금에 대한 포뮬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평가하는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현명한 사전 설계를 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오늘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학 진학 시에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재정 보조 혜택은 니드 블라인드라는 정책입니다. 니드 블라인드가 재정 보조의 신청 여부라든가 재정의 필요성, 이런 거로 인해서 입학 사정 시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간에는 많은 학부모들께서 혹시 재정 보조 신청을 하면 대학 입학 사정에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성적이 2.0 이상만 넘으면 미국에서 연방 보조금과 그리고 주정부 보조금, 이런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런 신청 여부나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입학 사정에 불리한 만약에 그 내용을 적용시킨다면 그거는 형평성, 특히 연방 보조금을 받아서 합격만 하면 자기 면학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학에서 우리가 대학 진학할 때 자녀들이 신청하는 재정 보조는 그 신청 유무나 그 내용의 필요성이라든가 입학 사정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볼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보조 신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입학 사정에 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이번에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라는 것은 가정의 형편에 맞춰서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가지고 가정에서 먼저 분담을 해야 될 분담금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재정 보조를 받을 때 그 분담금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먼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전체에는 세 가지 공식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우리가 주립대를 갈 때 계산하는 연방 공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institutional methodology로 사립대에서 많이 적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포함하는 자산의 범위라든가 수입의 범위에 대한 어떤 제한, 그 캡을 두는 consensus methodology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공식에 대한 주요 적용 시점과 그리고 적용 대상을 우리가 알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 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대학에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스스로 저축을 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마치기에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재정 보조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대학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1년에 들어가는 총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많은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도표를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유니버시티 조지아, 우리가 UGA라든가 이런 데는 거주자 학비가 있고 비거주자 학비가 있겠죠. 주로 거주자 학비와 비거주자 학비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가 우리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근데 사립대, 우리가 에모리 같은 사립대는 적게는 6만 5천에서 요즘 그 사립대의 기본적인 재정 보조를 받기 전에 총 소요 비용은 거의 7만 5천에서 8만 달러를 육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만약에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서 저축을 시작해서 이 많은 비용을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마련을 한다면 그 말은 스스로 저축하는 방법으로 마련을 한다면 얼마나 소요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2018년에 진학을 해서 2022년 4년 안에 졸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6만 2천이 들어가는 사립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물론 기타 잡비들이 우리가 들어가니까 한 6천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4년 안에 졸업할 때 우리가 칼리지 보드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연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과 등록금의 상승률을 봤을 때 대략 10% 정도 상승이 된다고 봤을 때 연간 한 31만 5천 달러 정도가 드는 거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32만 5천 달러를 자녀가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저축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5%의 어떤 수익률이 있다고 보면 과연 그 7년 동안 남은 7년 동안 1년에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요? 1년에 근 4만 달러 같이 4만 달러 정도의 우리가 애프터 텍스 달러를 저축해야 되지만 미국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쉽게 저축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사립대라면 지금 경쟁률이 뭐 15대 1도 되고 뭐 5대 1에서 물론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뭐 13대 1, 25대 1 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데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입학만 하게 되면 그 대학과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주는 재정보조를 통해서 우리가 면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재정 보조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메릿 베이스와 니드 베이스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수익과 자산과 특히 니드 베이스는 그 가정의 형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자산과 몇 명의 학생 그리고 몇 명의 가족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가정 분담금은 따로 별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여름방학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 주셔야 될 일들은 자제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의 입학 사정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프로파일을 든든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일단 대학마다 자녀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마다 총 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많은 대학별로 총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Cost of Attendance COA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거기서 가정분담금 즉 EFC를 빼준 차액이 Financial Need 재정 보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마다 몇 %를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라피에트 칼리 같은 데는 100%를 보조를 하고 또 유니버시티 피츠버그 같은 데는 61%를 평균적으로 보조하는 이게 평균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조 받는 가운데서도 무상보조금, 스칼라십이나 그랜트가 차지하는 무상보조금의 평균 데이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주머니 돈이 거의 7만 달러가 들어가는 대학에서 연간 6천 불이 소요될 수도 있고 아니면 3만 4천 정도 들어가는 주립대학에서 연간 1만 5천 달러가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에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준비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 전역에 보면 많은 곳에서 재정 보조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계산기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계산기는 이렇게 ageminstitute.org에 10개 대학을 동시에 판단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가 되실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우리가 신청과 진행 그리고 또 팔로우업 그리고 어필 절차까지 모든 한 시즌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재정보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보조 신청은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즉 연방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되지만 대학마다 그 넘어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CSS 프로파일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또 부모님이 사업체나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또 그 데이터를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재정보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도 있겠고요. 재정보조 나온 데이터를 평가를 해서 잘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어필을 진행하는 과정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가장 기본이 되는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 양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연방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FERPA라는 법이 있죠. Federal Education FERPA, 그러니까 Federal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제3자가 연방정부의 그 웹사이트에 그 개인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페어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어떤 그런 접속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 보조를 받을 때는 need blind policy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을 통해서 학생이 지원한 대학을 대학들끼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난해 재정보조 내용은 못 보게 돼 있죠. 합격한 이후에만 볼 수 있게 돼 있지만 연방정부에 신청한 양식, 특히 스튜던트 에이드 리포트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대학의 코드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이 되면 대학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효과가 날 수 있고, 오히려 재정보조 그 내용 자체를 입학 사정에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이 만약에 이 학생이 꼭 우리 학교에 대학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어플라이를 했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우리보다 재정보조를 잘 준다 그러면 그 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더 오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재정보조 신청을 입학 사정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굉장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그리고 그 어필과 나중에 모든 파이널라이제이션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그 과정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서 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정분담을 낮출 수 있을지, 그러면서 재정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대학에서 들어가는 이 학비가 우리 스스로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준비해 나가고 신청하는 나눠질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전개를 보여드렸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재정보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귀한 시간에 사전 설계를 통해서 eligibility,
대학에서 재정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신청과 그 신청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그 진행 상황에서 더욱더 여러분들과 심층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쾌하고 알차게 진행하는 우리 머니톡스와 함께 하신 여러분 시청자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